拍照啊，来吧。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 小米，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讯保安怎么样啊？非常好，就是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아이고, 점 이시네요. 확인해 보십시오. 아. 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참 고맙습니다. 再见再见。 또 뵙겠습니다. 祝你们接下来的活动圆满顺利。 나머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你好， 안녕하십니까. 很高兴见到你， 반갑습니다. 대통령. 너무 자주 옵니다. 看你满面春风。 제가 얼굴이 너무 좋으십니다. 앞으로 좋아질 한국과 관계만큼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对呀、我跟你这么短的时间，就2个月时间，今天是第3次见 두 面。 달 만에 지금 세 번째로 만나뵙습니다. 환영합니다. 中方愿同韩方一道，落实好两国元首的重要共识，加强沟通协调，深化各领域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行稳致远。谢谢。书记看好，这是您就任后第一次访华，也是第一次访问上海，所以我们感到非常的荣幸。也希望借这个机会听听总统先生的高见，听听总统先生的意见、建议。 서로 협력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은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제가 된 샤오미폰 셀카.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라고 하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순간적인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 장면을 보고 누군지 참 기획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라는 사실이 놀랐는데요. 네. 제가 왜 놀랐냐면 저 한 컷으로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이 의미를 잘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샤오미 폰을 사용을 함으로써 사실 1차 정상회담 때 선물 받은 샤오미 폰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양국 정상 간에 얼마만큼 케미가 좋은지를 잘 보여주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샤오미 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만든 제품이어서 한중 간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잘 합작하자라는 메시지를 잘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네. 더 좋은 것은 뭐 신스틸러라고 방금 표현을 하셨던데 신스틸러가 될 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에게도 이 장면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밈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네. 양국 국민들이 서로 호감을 가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면 내가 준 선물을 그 사람이 다음에 하고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디테일이 돋보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외에도 중국 서열 2위, 3위도 만나고요. 차기 주석 후보로 꼽히는 상하이 당서기도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상당한 그 정도로 뭐 예우라면 예우고 또 방문 기간도 좀 길었고 한국이 소위 전면 복원, 한중 관계를 좀 새롭게 가보자를 외치면서 오니까 중국에서 잘 안배를 한 것 같아요.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주요 직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에서는 이걸 국가급 지도자라고 하는데 네. 국가급 지도자들이 행정부의 요직을 맡거든요. 그래서 서열 2위인
리창은 국무원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제사령탑이죠. 내정 그리고 이 내각의 수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통령과 리창 총리가 회담을 해도 정상외교예요. 왜냐하면 내각 책임제 국가의 정상에 준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소위 내정과 경제를 아우르시는 분이고 서열 3인 자오러지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사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거기에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무위원, 전인대의 그 소위 상무위원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입법부의 수장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까지 이렇게 다 한 번에 만났고 특히 상해에 가서는 이 천지닝이라고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차기 지도자의 핵심 군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사실 원수들이나 주요 지도자들이 가면 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력, 그다음에 미래 권력에까지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중국의 배려도 있었고 그런 그 만남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매년 만나는데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한중 관계는 훈풍이 불었는데 요즘 주변국과의 관계가 워낙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변국들도 이 한중 간의 만남을 면밀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예. 대륙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중 간에 훈풍이 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웃을 수 있는 이런 모습도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주변국들, 주요국들의 입장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켜보기는 하되 좀 감정이 좀 교차했을 거예요. 네.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국이 또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또 달갑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미중 사이에서 그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씁쓸하죠. 현재 중일 갈등이 굉장히 갈등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중일 갈등에 대해서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거의 이제 그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면 초고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한미일의 협력을 갖다가 좀 와해시키거나 분열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까지 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하게 봤을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봤을 겁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그 핵무력을 그 고도화시키면서 차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이전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북러 군사협력과 더불어서 북중협력을 다시 재개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중 협력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을 보니 남북관계 단절을 외친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한반도의 그 주요한 행위자인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아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전쟁이 멈출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을 놓고서 생각해 볼 때 북러 협력은 유지하면서도 한러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동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이 양국 간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지렛대를 확보한 그러한 회담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에 열린 회담이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中方愿同韩方一道，牢牢把握友好合作方向，秉持互利共赢宗旨，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沿着健康轨道迈进，切实增进两国人民福祉，为地区乃至世界和平发展正向赋能。好，我就先说这些。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복원이라는 말은 이제 해석이 복원의 정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네. 사실 우리는 92년 8월 24일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북한은 북중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한미동맹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북한 요인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중 간에는 경제 교류가 우선이 되면서 다른 부분을 이끌고 왔고 잘 왔었는데 2016년에 사드를 만나면서 이제 경색이 됐고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네. 이 상태를 복원이라는 의미는 아마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교류를 활성화하자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그래서 특히 병난도 정신이라는 걸 꺼냈잖아요. 그 송과 고려가 그 어려운 외교 환경 가운데서도 어쨌든 교류를 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교류를 좀 강화하자. 이거는 이제 시 주석의 그 의중하고도 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맺었습니다. 근데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양자 관계 이외에 다른 지역 안보라든가 뭐 세계적 문제, 기후, 마약 문제 이런 것도 논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히 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 최근 중일 갈등, 미중 갈등이 있는 가운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를 좀 확대해 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럼 새로 시작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교류를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면 복원의 원년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아마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제 협력에서도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MOU가 14건이나 체결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1일 날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이제 그 협력 강화하고 이제 뭔가 그 교류를 갖다가 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 간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어나가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양국 관계를 강화하면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제 분야에서 MOU를 14건을 체결했는데 네. 이것이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한중 간의 경제 관계의 어떤 그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과거에는 수직적 분업 구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대고 그 중국이 노동을 제공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 고부가치 산업을 중국에 수출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였다면, 이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주목할 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수직적 분업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은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수출 시장도 아니고 이제 첨단 기술이냐 어떤 모든 주요 경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파트너가 됐다. 이러한 인식이 이제 굳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분야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14개 체결된 MOU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이런 분야에서 그 MOU가 체결이 된 거예요. 과거의 상품 위주로 이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뭔가 좀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중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 부분에서 MOU가 체결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요한 부분에서 MOU가 맺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향후 양국이 또 경제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꼭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 얘기를 보면 한국과 중국이 그만큼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가 된다는 거니까 양국 관계를 든든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국빈 방중에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함께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고려 병란도 정신,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중국 외교 특성상 정상 외교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0.9% 정도 되거든요. 네. 저성장 국면에 완전히 들어서 있는 건데요. 이 원인을 따져보면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과 그리고 다양한 경제 충돌이 문제도 있지만 그 핵심에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흑자에서 적자로 들어선 게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중국과 경제 성장이 흑자에서 적자로 들어선 요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에 비해서 경쟁력이 대등해지거나 추월당한 요인들도 있지만 정치적 관계가 나빠짐으로써 온 요인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색상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고 정치가 경제 관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병란도 정신이라는 것은 한국 기업가들이 중국 기업가들과 국경을 초월해서 무역을 다시 시작하고 민간 교류를 다시 재개함으로써 양국 간의 이전의 경제 성장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신성장 동력을 협력을 구축하자 이런 메시지로 보여서 아주 올바른 경제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보였습니다. 네, 또 예정에는 원래 없었던 기자간담회가 깜짝으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깜짝으로 개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지난 정부에서 갖고 있었던 정치적 한계를 또 극복하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하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보도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알려졌는데 실제로 어떠한 부분들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지면상으로서의 보도로만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같이 동행한 기자들과의 점심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서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들으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외교 또 수장이 직접적으로 하는 말은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과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만큼 이제 국정운행의 투명성도 제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외교 성과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민 주권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정통성 부분에서 지지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메시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가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즉석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울림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씩 좀 짚어보면은 민감한 현안이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고 일단 차관급 회담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과 한국 간에 우리는 이제 불법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해양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한중 양국이 어업을 위해서 어업 협정을 맺었고 그래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둔 거예요. 네. 이 잠정 조치 수역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공동 관리하는 공동 관리 수역이기 때문에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조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우리랑 합의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왜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업시설이라서 괜찮다. 전혀 우리는 위반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중국의 입장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소위 한국의 대중 감정이 악화되는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공동조사하자고 그랬는데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해양 경계 획정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해나가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국장급 회담을 30여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다 영토도 영토잖아요. 서로 양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차관급으로 올려서 이제 해양 경계 획정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중국이 이 선란 1, 2호라고 하는 해양 양식 설비라고 주장하는 요 설비 사이에 관리 시설을 하나 뒀습니다. 이 관리 시설이 헬기 착륙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더가 설치돼 있고 군인으로 보이는 인원이 한 10여 명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군사시설 아니면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진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 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앞으로 상당한 진통. 그러나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서해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해는 또 NLL을 두고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경제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전략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인 건 혐중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혐한 정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약육강식의 사회이고 거의 정글과 다름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의 문제로 다른 국가를 대하는 것만큼 그 국가를 망치는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에서 중국인 다 나가라, 중국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중국에서 한국인 더 이상 보기 싫어 나가, 한국하고 거래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만큼 양국 관계에 있어서 혹은 양국 스스로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국가의 핵심 의제로 삼아서 양국 간의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 문제에 관한 한 양국 모두가 단호하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대처를 해야만 그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좋고 중국을 위해서 좋은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교육이나 방송에서부터 이런 회복의 물꼬를 터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또 한반도 문제를 풀 중재자 역할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 시진핑 주석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의 교체 상태를 보면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타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평가한 거라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역할, 중국의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미 중 협상을 본격화하려고 하는 구상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요. 북중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장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저울질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간의 뭔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데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 틀로서의 남북미중 협상의 틀을 잘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을 대화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 여건을 만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미국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이와 더불어서 북한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 동결 축소 비핵화라든지 우리의 진정성, 남과 개선을 위한 진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진정성을 전달해 줄 통로로서 중국을 활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알게 되고 유용성을 알게 되면 북한이 대화장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더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 중재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협상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미중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은 북한과 미국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 모든 판을 만들고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주로 하고 이를 중국이 도와주는 형태로 가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기도 했고요. 앞서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자님 말씀으로 이해했다. 모두 착하게 잘 살자는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 정치 현실을 보면 이미 중국은 G2로서의 반열에 확실히 들어서 있고요. 그런 G2로서의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최근 들어서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이 내가 어제 발표된 일본에 대한 히토리를 포함한 이중물품 제재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게 단적인 예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은 틀림없이 일본과의 이 불편한 관계에 한국이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 바람이 이 이야기에 숨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너무 격식 없이 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 해옵니다. 지금 당장 아일랜드 총리가 중국에 방문해 있는데 그 총리한테 한 발언을 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하게 직접적으로 미국의 반대편에 서라.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침략적 행위에 대해서 같이 저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고려해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완화된 표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음 순방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곧 일본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중국이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지향, 영토 문제를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이 다카이치 군국주의적인 표현에 동의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런 메시지가 다 담긴 이야기였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일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 외교 전략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더 원초적으로 보면 지금 김 교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중국 방문 빨리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사실 약간 그렇게 뭐 굳이 빨리 올 필요 있느냐 사실 이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11월 7일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 유사다. 네. 그리고 곧 이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팩스실리카라는 AI 동맹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중국이 볼 때 한국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왕이 외교부장은 조현 장관하고 통화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찬성. 그런데 우리가 수교 성명에는 원칙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이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한국이 승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도에서 적절하게 잘 했고 네. 그거는 바로 이 일본에도 카드로 적절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교 성명에서 한 거를 재확인한 거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의미 있게 접근을 한 거고 사실은 중국이 한국한테 지나치게 압박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다 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고 있고 핵 보유국이라고 한 나라한테 비핵화해? 이거는 이 북중 관계를 고려하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런 게 균형 외교다.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 외교. 네. 북핵 문제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 중국도 알고 있고 그런 게 이제 거꾸로 또 일본한테도 다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균형 외교를 잡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 네. 사실 일본의 평가도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쓴 것 같다. 시 주석이 군국주의로 가는 일본을 같이 견제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전혀 안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경험이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고 매우 애를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하겠다 이럴 말을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타일대로 지금 천명한 대로 외교 기조를 끌고 가는 것이 균형 외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서 한미, 한중, 한일 이렇게 상호 방문 외교를 완성했다는데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취임 7개월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기반을 확보를 하고 본격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국익이 중점적으로 있는 곳은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가 사강 외교를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남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바탕에는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6개월 출범 6개월 동안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가장 방점을 찍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이제 시동을 걸은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 균형이 어느 정도 한반도 주변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부분은 두 가지가 되겠죠.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부분. 이제 러우 전쟁에서 이제 총성이 멈추고 뭔가 좀 자유로워지는 러시아가 다시 영향력을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이제 확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러 군사협력을 고려해 봤을 때 러시아가 중국과 더불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러 관계가 개선되면서 뭔가 에너지 안보라든지 세계의 어떤 광물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조용하게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력을 투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토대를 출범 초기에 만든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중 관계 원년 복원의 원년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럼 세 분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한중 관계 그리고 실용외교 전략에 대해 마무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강준영 교수님. 네,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물꼬를 텄습니다. 경색된 관계를 어쨌든 풀었고 그거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MOU라든가 물론 이제 서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런 MOU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실행 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벌써 작년 올해만 해도 20개 MOU잖아요. MOU는 말 그대로 의향서니까 이 의향이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가시적 성과일 거고 또 하나는 역시 국제관계,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작은 분자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간의 상호, 이 소위 순화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친미는 반중이고 반미는 친중이고 막 이런 이상한 이분법이 얽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더 성숙해지려면 조금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면서 말 그대로 국익 중심의 이런 어떤 큰 방향, 이런 잡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행동을 해야 중국에게도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더 공간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세계가 지금 대격변 시대잖아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인 일본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는 이런 격변의 시기인데요. 지금 이 시기는 강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국가, 우리는 미국 편이야, 우리는 중국 편이야, 이런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법이고요. 우리 국익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 국익 중심으로 어떤 것은 미국과 어떤 것은 중국과 어떤 것은 삼국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 교수님. 예, 중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이고 북한 문제라든지 교역, 통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중 관계는 잘 관리되고 우호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용외교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실용외교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 분야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민감한 부분은 수면 하나에
분야에서 조용히 관리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토대를 잘 만들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한중 관계가 이제 새로운 활짝 그 봄이 피는 시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펭귄 2마리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처럼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얻은 외교적인 성과를 통해 곧 남북 간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